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 지비사업단의 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아마 제가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동안 건강하셨죠? 네. 예, 예,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내용은 이쪽 잠깐 봐주시면 이렇게 카톡으로 받으셨죠? 이 내용을 카톡으로도 미리 보내드렸고, 또 혹시 필요하면은 뭐 메일이나 또 필요하시면 우편으로까지 이렇게 보내드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핵심이죠. 개발제한구역 내 회선지 복구사업. 거기에 시행에 따른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선지 정비사업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회선지 정비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쯤에서 뭐 중지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참 사실 관심과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든 내용으로 봐도 뭐 그렇게 가벼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떻든 말씀드리는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부딪혀서 가야 될 일이죠. 어쨌든 여기에 따른 그러한 부수적인 내용은 보시는 대로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도대체 회선지 정비사업은 이제 충분히 진행하시니까 아시지만 회선지 복구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말씀도 좀 드릴 것이고, 그리고 회선지 복구사업과 정비사업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비교가 있는지, 물론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회선지 복구사업은 우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남양주만. 그린벨트가 해제하는 곳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회선지 정비사업 대상지 중에 지금 현재는 회선지 복구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남양주, 그리고 하남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남도. 저 멀리 부산 강서도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쪽에 사업 예정지는 어느 지역인지. 그렇다면 우리 이제 회선지 정비 사업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럼 회선지 복구 사업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느냐? 요 복구 사업에 대한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말로 회선지 복구 사업이 진행됐을 때 뭐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 어떻게 보상이 되느냐? 그리고 뭐 어느 때 보상이 되느냐? 그리고 또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의 핵심인, 정말 여기가 진행한다고 하면 복구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회선지 정비사업을 정말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건지, 이쯤에서 스톱해야 될 건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략 한 30분 내외일 겁니다. 30분 내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내용을 Q&A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 나머지 시간에 답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유튜브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 전화로 궁금한 것을 실시간으로 질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톡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 미리 보내드렸고, 또 필요하시면 또 뭐 메일이나 우편으로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됐는데, 어쨌든 모쪼록 이번 시간에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좀 다소나마 해결하고 확고한 어떤 나름대로의 방향이 설정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자, 발표는 저희 회사 사업본부장 전창훈 본부장이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비사업단에서 장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내용은 대표님이 대략적으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요 핵심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한 20분 정도 설명 이후에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회선지 복구 사업에 대한 부분은 큰 개념으로 보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국책 사업을 시행해서 해제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그 면적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회선지 복구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그 복구 사업지와 정비 사업지를 좀 비교를 하면 강조되어 있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당연히 이 회선지 복구 사업은 주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왕숙지구 사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의 일부 면적을 시행하는 거고 사업의 목적과 조성 방안은 정비 사업과 큰 틀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률 안에서 서로 다른 조항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차이가 복구 사업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권자, 개발 사업자입니다. 뭐 LH 또는 남양주 도시개발공사, 하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거고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요한 사항은 복구 사업지는 수용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공원 내지는 녹지 또는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이고 정비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법률에 따른 일부는 창고 부지, 일부는 녹지 부지 이렇게 해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큰 틀에 대한 비교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1월 2일, 올해 1월 2일자로 남양주 왕숙 2, 2지구 사업을 통틀어서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제곱미터, 남양주 왕숙 2는 230만 제곱미터 부지의 각 10%인 108만 제곱미터, 32만 제곱미터의 복구 사업지에 대해서 1월 2일자로 총 4개 구역을 이후에 이제 조성하겠다라는 주민공람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내면, 내곡리, 산흥, 입회, 수석 이렇게 4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4개 구역을 이제 범위로 본다고 하면 일지구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수석 입회, 이게 입회 이제 수석동은 약 31만 제곱미터, 내곡리는 17만, 산흥은 약 한 80만, 그 다음에 별내면은 약 11만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역에 대한 회선지 복구 사업 예정지로 현재 공람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이 4개 권역 중에 저희 지비사업단, 물론 남양주나 다른 저희 회선지 정비 사업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지도 있지만, 아직 정보에 좀 명확한 그게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저희 사업단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복구 사업지 내 정비 사업을 보면 수석동 1도에 지금 보시는 붉은색 부지, 그래서 3명, 2명, 3명 이렇게 단독 토지주가 있는 부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내곡리 쪽에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 복구 사업지 내에 정비 사업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총 토지주 또는 허가건으로 분리를 하면 약 한 23건 정도의 허가건이 있고, 현재 푸른색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들은 건축 허가, 행위 허가가 다 완료된 상태고요. 붉은색 부지는 현재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올 2월 내지는 3, 4월경에 건축 허가를 완료할 예정이고, 현재 수석동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 문제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좀 걸려 있어서 한 5, 6월 정도의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외에
타 사업구역, 타 지역에 대한 부지에 대한 예정지, 예상지인데 하남시입니다. 하남시는 교산이 똑같은 이제 3기 신도시 부지고 본 사업지는 68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복구 사업지로는 약 71만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유력하게나마 지금 복구 사업 대상지가 한 4곳 내지는 5곳 정도로 좀 추측을 좀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구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돼서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하남은 아직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충공동 일원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복구 사업 예정지로 좀 유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미사동, 미사리 일대인데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당초에 이제 교산 신도시의 복구 사업지로 추진을 했었다가 교산 신도시와 복구 사업 대상지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에서 너무 이제 다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제외하라는 의견으로 해서 탈락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물론 저희가 아직 진행하는 절차 중이지만 혹여나 뭐 여러 변수에 인해서 복구 사업지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요거는 설명드리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또 훼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강서구인데 그 붉은색 부지가 이제 복구 사업 예정지 그리고 여기는 좀 점적으로 이렇게 분포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지가 현재 정비 사업 저희가 신청한 부지의 중복 부지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그러면 훼손지 복구 사업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뭐 국토부 장관 협의, 사전 협의, 시장 군수에 대한 협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원고시 이렇게 좀 크게 세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2일자로 주민공람 공고는 완료를 했고 현재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가 진행 중이고 미래도시과 남양주 주무부서를 확인해 본 결과 한 3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까지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구 사업지인 절차 중에 현재 이 위치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이후에 각종 심의라든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도시계획시설 지원고시는 저희가 예상컨대 한 빠르면은 올 10월 내지는 내년 2월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그 당시에 지원고시가 되면 개발행위 제한도 같이 공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남양주 왕숙과 동일하게 교산도 같이 3기 신도시로 진행 중인 사업부지인데 교산 또는 부산 맥도 같은 경우는 현재 날짜 기준으로 아직 입안,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안조차 아직 진행이 안 돼 있어서 저희 남양주보다는 조금 더 더딘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드리면 요거는 훼손지 복구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그 결정에 대한 절차고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보상 절차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지원고시가 완료되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보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저희가 기초조사부터 해서 감정평가, 그거에 따른 수용결정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 절차들도 사업에 따라서 짧게는 1년 내지는 그 이상의 시간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복구 사업지로 결정이 돼서 보상 절차에 이행한다고 하면 크게 여러 가지 보상이 있겠으나 저희가 봤을 때 한 8가지 정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토지 보상 또는 건축물 지작물에 대한 보상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뭐 폐업이라든가 이런 기타 권리는 해당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사업 부지 외 그러니까 복구 사업지로 편입이 됐으나 복구 사업 부지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부지에 대해서 복구 사업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 지역 외에 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각종 영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보상도 추가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의 설명이고 만약에 말씀드린 절차를 좀 이행을 해서 복구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금 현재 지금 그 기정사실을 두고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 계신 대부분의 토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건축허가를 받으셨고
내지는 뭐 빠르면 상반기 내에 건축 허가를 받으실 분이신데,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복구 사업을 수용을 두고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창고를 이제 짓고, 그 다음에 이후에 발생되는 뭐 수용 절차라든가 보상을 보고 여러 이제 판단을 해서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법률 추가적인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착공 연기. 착공 연기는 건축 허가 후 1년까지 착공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물류창고를 조성했는데 이후에 수용이 되면 또다시 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착공 연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지 법률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는 뜻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업을 이제 보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정비 사업을 포기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행위허가 안내문인데요. 이제 하남시는 제가 못 담았는데 여기 남양주 안내문입니다. 지금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행위허가 필증과 안내문을 받으시면 가장 윗단락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건축 허가 후 2년 이내 착공 신고 및 공사에 착수를 해야 하며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착공을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그 기간 내에 착수 또는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니까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저희 허가받은 사항들이 다 취소가 된다는 거죠. 뭐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허가 취소되면은 그동안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뭐 지출했던 경비라든가 허가를 위한 사업을 위한 비용까지도 다 보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소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의할 것이고요. 요거는 안내문에 대한 거고 요거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법 조항을 감안해서 남양주에서 안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착공과 착수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착공은 건축법상, 법률상에 공사를 하겠다라는 신고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를테면 건축주가 있을 것이고, 그 시공하는 시공회사 또는 감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약관계사, 공사기간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서 제출해서 착공 신고에 대한 신고를 처리받는 거고요. 그 착공 신고가 수리가 됐을 경우에 이제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수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공사에 착수란 거는 건축물의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실질적으로 건축을 위한 기초, 그러니까 실제 건축을 하기 위한 이 기초, 그리고 구조물의 설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설 울타리를 친다든지, 저희는 신축으로 들어가지만 기존의 동식물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식물 시설을 철거하는 행위까지는 착수로 보진 않아요.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거죠. 왜냐하면 신축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 부지를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설 울타리 또는 뭐 비산먼지 방지라든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사실 착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가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인정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수를 했으나 뭐 당장 내일 왜 착수를 안 했냐 뭐 이렇게 시에서 적발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뭐 법률적, 물리적, 경제적인 이유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러니까 기간을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허가권자가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 내지는 그런 유권 해석을 통해서 사업 시행에 대한 좀 명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공사 착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좀 내용을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행위 제한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그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왕숙 1, 2지구에 대한 그 훼손지 복구 사업의 공고문에는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공람이기 때문에 아직. 근데 요거는 사례로 이제 하남시 미사리 일대에 최근에 지금 이제 그 개발행위 제한이 걸린 내용인데,
주요한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뭐냐면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제외 대상인데 개발행위 제한 지역이 고시일 전까지, 고시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또는 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래 행위 허가가 가능한 행위는 가능하다라고 제외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저희는 이미 건축 허가 및 그 행위 허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 고시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 허가권은 아직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서 10분 정도는 건축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착수도 살아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걸리더라도 이전에 착수한 거와 착공에 대한 거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면 법률적인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으나 이게 사업 시행자가 LH 또는 이제 남양주시장이 시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제한이 고시가 된 이후에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이후에 착공을 넣는 거는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또 제가 따로 자료를 갖고 설명 한번 드릴 거고 종합하자면은 저희가 1차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 앞서 얘기했지만 상반기 내에는 대부분 다 건축허가를 득하실 것이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을 시행을 해서 현재 뭐 여러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승해 있으나 최대한 좀 합리적인 비용을 좀 지출해서 최소한 공사비를 들여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그 추가적인 보상 전략, 뭐 기업 이전 부지라든가 또는 뭐 물론 창고에는 해당은 안 되겠지만 뭐 이축권이라든가 추가적인 보상 전략을 좀 모색을 해서 저희가 단편적으로 저희 사업단만 해도 한 20 몇 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 연대를 해서 이런 보상 전략을 추가적으로 모색하는 게 가장 적합해 보이고 만약에 이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서 여러 좀 변수도 있고 뭐 재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착공 연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 연기는 1년만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다만 법적으로는 명시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구 사업지가 확실히 결정될 때까지 예를 들면 지연고시가 돼서 확실하게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조금 더 연기를 더 해달라 이런 식의 좀 협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 안에서도 첫 번째로 착공 연기를 추가적으로 가능하냐 1년 이상 이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사실 조금 얘기가 좀 와전된 부분이긴 한데 착공 신고와 공사 착수는 제가 다르다는 걸 설명드렸고 착공 신고만 하고 이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와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에 착수를 하지 않고 착공만 제출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착수를 못한다고 보고 허가권자에서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고시 전에 공사 착공 수리를 받고 공사 착수는 했으나 이행 중에 공사 포기를 하면 똑같이 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제가 공사를 하는 게 수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기한을 좀 연기를 하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부지, 복구사업 부지의 결정고시 이후에 공사를 착공만 했다가 좀 취소하는 거는 어쨌든 허가권이 다 날아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드리고 만약에 뭐 여기에 오시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기부채납 부지를 우리 땅에서 30%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제 흩어진 훼손지를 기부 체납하는 사업지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기부 체납을 먼저 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행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부 체납은 일단 달성을 했으니까 우리는 본 사업을 할 의사는 있다. 다만
뭐 여력 때문에 착공을 조금 지연시켜달라. 이런 것들은 좀 시하고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저희는 대부분 기부 체납을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그 허가를 저기에 득하고 사업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좀 합리적인 좀 방법이지 않을까. 다만 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해서 좀 최소화 비용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좀 적합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뭐 좀 세부적인 내용은 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그 훼손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 창고를 조성하는 것도 동일하게 기업이전 부지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법률에 보면은 이게 개발지원구 해제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중소기업 이전 또는 기업 이전 부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법 제4조의 2항 1호가 저희 훼손 정비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 이전 부지도 동일하게 그 개발 그 제한구역 해제하는 10% 범위 내에 기업 이전 부지 또는 중소기업 이전 단지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거기서 물류창고로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 중소기업 이전 부지로 기업 이전이 가능하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여러 가지 좀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모색을 해서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설명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뭐 더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뭐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아직 확정은 아니나 감정 평가했을 때에 현재 지금 동식물 시설일 때의 보상가, 거기에 뭐 토지 보상, 건축 이전비부터 여러 보상, 물류 창고를 조성했을 때 30% 기부 체납이 됐고, 거기서 또 보상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훼손지 이 복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 사업 이게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물류 창고는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사례가 이제 근생이나 뭐 이런 건데, 물론 나중에 아까 보셨던 그 보상 절차를 이행해서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다 정확하게 따져봐야 좀 명확한 액수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조금 더 유추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고 해서 아무래도 조금 뭐 변수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사업 시행 방식이라든가, 왜냐하면 단독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토지주들이 결합되어 있는 사업 부지도 있습니다. 그럼 그 결합된 사업 부지는 만약에 한 분이라도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나머지 분들이 또 사업을 못 하시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그 상황에 맞게 개별로 저희가 좀 같이 컨설팅 해드리면서 사업 시행 방법에 대해서 좀 추가 논의를 하고, 여기 저희가 일단 1차로 협의를 드린 거지만 사실 저희가 1월 2일자에 공람이 되면서 그동안 저희도 뭐 지자체라든가 LH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수집했지만 아직도 뭐 정립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설명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큰 틀은 사업을 하는 조건이나 사업을 하는 전제로 두고 이후에 각 사업지별로 뭐 2차, 3차 계속 좀 협의를 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이거를 좀 관계를 좀 개선해서 사업 시행하는 걸 좀 도모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이후에는 좀 저희 대표님이나 제가 뭐 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 주시는 거나 앞에 저희가 서술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나 좀 뭐 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